미국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캡틴 손흥민 선수를 대놓고 고립시키며 역대급 만행을 저지른 무능한 감독과 이기적인 동료들을 실력 하나로 완전히 박살내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진짜 이유를 알고 계셨나요? 진짜 이번 경기는 보는 내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이 웅장해지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은 역대급 명경기이자 동시에 소속팀의 한심한 수준의 분통이 터지는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정규 시즌 15라운드에서 펼쳐진 LAFC와 시애틀 사운더스의 맞대결은 전 세계 축구계의 뜨거운 이목을 집중시킨 그야말로 대단한 한판 승부였습니다. 경기는 결국 LA의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치열한 공방전 끝에 홈팀의 1대0 짜릿한 승리로 막을 내렸고, 이로써 팀은 승점 3점을 무사히 챙기며 순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지켜본 미국 현지 축구 매체들과 진짜 축구 전문가들의 평가는 승리라는 결과물에 취해 있기에는 너무나도 냉정하고 매서웠습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사커를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는 분석 방송 프로그램인 MLS 무브스에 출연한 한 패널은 이날 경기에서 드러난 LAFC의 전반적인 전술적 유기성과 경기력 수준에 대해 그야말로 자비 없는 맹비난을 퍼부어 축구팬들 사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지요. 이 전문가는 이번 시즌 내내 무려 6개의 어시스트를 쌓아올리며 리그 내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이자 마스터 디스트리뷰터로 군림해온 손흥민 선수의 독보적인 활약상을 먼저 차분하게 짚어나갔습니다. 시즌 내내 팀의 이타적인 살림꾼 역할을 자처하며 동료들을 살려주는 데 집중했던 위대한 손흥민 선수였지만 이번 시애틀전에서만큼은 무언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패널은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다소 주춤해 보였던 특유의 폭발적인 질주, 본능과 전성기 시절의 무서운 스피드가 마침내 완벽하게 살아난 것처럼 보였고 경기장 위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는 경이로운 칭찬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선수의 몸 상태가 이처럼 완벽하게 궤도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전술적 시스템과 동료들의 지원 사격은 그 수준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한심하고 노답인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경기를 복귀해보면 전방에 포진한 쓰리톱 공격진의 불협화음은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다이내믹 듀오로 활약해야 할 데니스 부안과 선수는 상대 수비진의 철저한 사전 분석에 막혀 경기 내내 2명 이상의 수비수들에게 겹겹이 에워싸이는 더블팀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안과 선수가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거나 유기적인 패스를 받아낼 수 있는 통로가 원천 차단당하는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졌지요. 반대편 날개에 배치된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비의 견제가 헐거워진 덕분에 넓은 공간을 마음껏 휘저으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로운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여유를 누렸고, 이로 인해 겉보기에는 마르티네스 선수의 경기력이 매우 화려하고 돋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진 전체의 유기적인 조화를 생각한다면 이는 결코 건강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최전방의 핵심 기둥인 손흥민 선수에게 향하는 영향가 있는 패스 공급은 경기 전체를 통틀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메말라 있었고, 동료들의 이기적이거나 서툰 플레이로 인해 선수는 전방에서 고립되기 일쑤였습니다. 이제 불과 몇 주 뒤면 전 세계 축구팬들의 축제이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게 가장 중요한 무대인 월드컵이 개막하기 때문에 대표팀의 주장이자 핵심인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가 이처럼 무섭게 예리해지는 장면은 한국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자 안도감을 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소속팀 LAFC가 보여주는 전술적 미숙함은 선수의 엄청난 재능을 도리어 갉아먹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를 데려다 놓고도 이따위 축구를 구사하는 소속팀의 수준에 현지 전문가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일부 비판론자들 사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무수히 많은 슈팅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단 한 골도 터뜨리지 못했다는 표면적인 기록만을 문제 삼으며 선수의 기량이 예전만 못하다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하향 평가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축구 경기의 전술적 메커니즘과 그라운드 위에서의 세부적인 움직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줄 아는 미국 현지 매체들과 진짜 축구 전문가들의 분석은
일반 방구석 축구팬들의 시선과 180도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번 시애틀 사운더스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독보적인 고군분투와 과감한 플레이를 향해 엄청난 극찬과 찬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처럼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시도해야만 했던 당시의 필드 위 상황들이 골을 성공시키기에는 물리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엄청나게 까다롭고 절망적인 최악의 난이도였다는 점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의 세부적인 맥락과 불합리한 패스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전광판의 득점 유무와 슈팅 숫자만 보고 선수를 비난하는 것은 축구의 전술적 이해도가 전혀 없는 맹목적인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억가를 일삼는 악플러들의 뚝배기를 팩트로 완전히 부숴버리는 시원한 분석이지 않습니까? 실제 데이터가 증명하는 경기 내용을 세밀하게 뜯어보면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총 7차례의 슈팅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외롭게 이끌었습니다. 이전 경기들에서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전술적 억제와 동료들의 유기적이지 못한 플레이 때문에 슈팅 기회를 거의 잡지 못하거나 많아야 겨우 한두 개에 머물렀던 아쉬운 행보와 비교해 본다면 이번 시애틀전에서 기록한 7개의 슈팅은 가히 압도적이고 이례적인 수치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7번의 슈팅 중에서 상대방의 가장 위험한 지역인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공을 제대로 전달받아 시도한 슈팅은 단 2차례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 귀중했던 2번의 기회조차도 손흥민 선수의 발밑에 자석처럼 부드럽고 정확하게 연결되어 편안하게 슈팅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었던 양질의 패스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공격수가 처리하기에 무척 거칠고 불리하게 날아온 엉터리 전달이었지요. 그중 첫 번째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공이 연결되었던 뼈아픈 장면을 살펴보면 동료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머리를 무작정 겨냥해 높게 띄워주는 높은 크로스를 보냈습니다. 현지 축구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두고 프로 무대, 그것도 최상위 리그의 경기에서는 도저히 나와서는 안 되는 수준 이하의 최악의 패스 선택이었다며 맹렬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떤 유형의 공격수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패스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과 왼발을 완벽하게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페널티 박스 근처 어떤 각도와 위치에서든 골문 구석을 찌르는 치명적인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피니셔입니다. 그런 선수가 가진 독보적인 발밑 강점과 슈팅 기술을 전술적으로 전혀 살려주지 못할 망정 장신, 타겟맨에게나 어울릴 법한 공중볼 경합을 억지로 유도하며 머리로 받으라는 패스를 던져놓고 골을 넣지 못했다며 선수를 탓하는 것은 축구의 기초조차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궤변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전문가들은 과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 시절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원톱으로 활용해 최고의 효율을 뽑아냈었는지를 아주 명확한 전술적 비교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팀의 오랜 상징이자 핵심 스트라이커였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갑작스럽게 이적하게 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팀의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 파격 기용하는 승부수를 던졌었지요. 그때 감독이 양측면 윙어들과 미드필더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력하게 지시하고 요구했던 핵심 전술은 매우 심플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좌우 사이드 돌파에 성공하면 상대 골문 앞을 향해 수비수의 허리 아래쪽 공간으로 놨고 강하게 깔아차는 아주 빠르고 날카로운 원터치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의 발밑에 정확하게 배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의 골문 앞 마무리 실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견이 없는 탑클래스 수준이며 수비 뒷공간을 허무는 폭발적인 전진 스피드가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낮고 신속하게 깔려오는 크로스를 발밑에 찔러 넣어줄 때 비로소 그 무시무시한 파괴력이 100% 발휘된다는 확고한 전술적 계산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현재 손흥민 선수가 몸담고 있는 LAFC에서는 이러한 과학적이고 유기적인 패스 지원이 그야말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암담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도달했던 패스 역시 앞선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신박한 전술적 결함을 고스란히 노출했습니다. 이번에도 공을 지면으로 깔아서 주는 정교한 패스가 아니라 허공으로 높게 둥실 띄워서 보내는 바람에 손흥민 선수가 특유의 빠른 침투, 스피드를 살려 다이렉트로 강력하게 때릴 수 있는 슈팅 타이밍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스피드를 무기로 삼아 상대 수비의 타이밍을 빼앗아야 하는 공격수에게 가슴이나 머리 쪽을 겨냥해 둔탁하고 느리게 날아오는 패스를 건넨다는 것은 동료 선수들이 손흥민이라는 월드 클래스 공격수의 플레이 메커니즘과 신체적 장점을 전술적으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경기가 이 지경으로 흘러간다면 벤치에 앉아있는 수장이 즉각 개입하여 동료들의 패스 구질을 교정해주고 유기적인 동선을 새로 짜주어야 마땅하지만 불행히도 팀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도스 산토스 감독은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술적 역량이 쓰레기 수준이라는 혹평을 들을 만큼 경기를 읽는 통찰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무능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런 감독이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한심한 전술적 방치였습니다. 이처럼 한심한 감독의 전술적 방치와 동료들의 불성실한 패스, 배달 속에서도 위대한 손흥민 선수는 결코 짜증을 내거나 동료를 원망하는 불평 한마디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역시 인성까지 월드 클래스인 대한민국 캡틴답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답답한 경기 흐름 속에서 타인의 도움을 기다리기보다 오직 자신의 독보적인 개인 기량과 강력한 의지만으로 기회를 창출하고 어떻게든 골을 만들어내겠다는 굳은 결의를 필드 위에서 온몸으로 증명하기 시작했지요. 제대로 된 팀 차원의 전술적 지원이 완전히 전무하다 보니 그가 시도했던 7번의 슈팅 중 무려 5번은 페널티 박스, 한참 바깥의 먼 거리이거나 이미 상대 수비벽이 2~3명 이상 촘촘하게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억지로 타이밍을 짜내어 날려야만 했습니다. 이를 축구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정밀한 지표인 골 기대값, 즉 시 수치로 환산해보면 각각의 슈팅 확률이 고작 0.05 혹은 0.0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현대 축구 분석학 관점에서 볼 때 골문 안으로 공이 들어갈 확률이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그야말로 극악의 슈팅 난이도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입니다. 이러한 숨겨진 전술적 배경과 구체적인 수치 설명을 전해 들은 축구 팬들은 그제야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오히려 많은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다가오는 거대한 세계 무대인 월드컵을 가장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든든한 캡틴으로서 최악의 조건과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일종의 고난도 하드코어 연습, 게임을 스스로 치른 것과 다름없다며 감탄 섞인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요. 전반전 42분경에 터져나온 소름 돋는 중거리 슈팅 장면이 바로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상대 페널티 박스 한참 바깥쪽 먼 거리에서 공을 잡자마자 자신의 전매 특허라 할 수 있는 전율 돋는 중거리 슛을 쏘아 올렸고 환상적인 포물선을 그리며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던 공은 아쉽게도 골대를 아주 미세하게 비껴나가며 관중석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축구를 단순히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얕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결정적인 중거리 슛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며 선수를 깎아내리지만 그것은 이 슈팅이 가진 진짜 물리적 난이도가 얼마나 경이로운 수준이었는지를 아예 모르고 하는 철없는 소리입니다. 당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던 필드 위 위치를 보면 페널티 박스 바깥은 물론이고 아크서클 정면에서도 한참이나 뒤로 물러난 먼 지점이었습니다. 공식 규격상 골대라인에서 아크서클 끝자락까지의 거리만 해도 대략 20m에 달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거기서 훨씬 더 뒤쪽에서 공을 때렸으니 실제로는 30m가 훌쩍 넘는 엄청난 초장거리 슈팅이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그의 정면 시야에는 수비수들이 촘촘하게 인간 방어벽을 형성해 가로막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골문을 정확하게 위협하는 날카로운 슈팅, 궤적과 힘을 실어낼 수 있는 공격수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손흥민 선수 같은 특급 베테랑이 아니면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우며 만약 다른 평범한 선수들이었다면 슈팅을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상대 압박에 밀려 공을 빼앗겼을 것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월드 클래스의 위험은 어디 가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경기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후반전. 76분경에도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명장면이 다시 한번 연출되며 팬들의 심장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상대 페널티 박스. 정중앙의 밀집 지역에서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공을 포착해 낸 손흥민 선수는 수비수가 예측할 틈도 없이 지체 없는 타이밍으로 강력한 슈팅을 날렸지요. 이 번개 같은 공은 6탄 방어를 시도하던 상대 수비수의 발을 맞고 궤적이 급격하게 굴절되며 골문 안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 골키퍼가 그야말로 묘기에 가까운 초인적인 반사신경과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 불규칙하게 굴절된 공을 간신히 쳐내며 선방을 기록하는 바람에 너무나도 야속하게도 골망을 흔들지 못하고 아쉬운 입맛을 다시며 깊은 장탄식을 자아내야 했습니다. 이 극적인 순간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수많은 현지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완벽한 판단력과 타이밍으로 최선의 슛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수의 몸에 가로막힌 불운과 상대 키퍼의 믿기 힘든 인생 선방 때문에 골이 무산되었다며 지난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려는 일부 극성 비판론자들과 헤이터들은 이 장면을 교묘하게 왜곡하며 또다시 억지스러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신체적인 에이징 커브가 찾아와 슈팅을 가져가는 타이밍이 과거보다 한 박자씩 늦어지고 있다거나 전방에서 공을 받아내는 첫 번째 볼터치 능력이 예전 전성기 시절만큼 매끄럽고 정교하지 못하다며 터무니없는 비난을 이어갔지요. 이러한 황당한 억측과 내려치기 여론이 형성되자 축구의 본질과 필드 위의 거친 압박을 잘 아는 수많은 진짜 축구팬들이 크게 분노하며 즉각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든 비하하려는 억가 세력들이 완전히 총출동해서 말도 안 되는 억가를 부리고 있다는 분통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상대 수비수들이 빽빽하게 밀집해 숨 가쁘게 압박해 들어오는 페널티 박스. 바로 앞 경계선이라는 극도로 정체된 좁은 공간에서 공을 잡았는데 도대체 거기서 얼마나 더 화려하고 한가로운 볼터치를 보여주어야 만족하겠느냐는 통렬한 일침이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수비의 빈틈을 포착하고 곧바로 과감한 슈팅을 가져간 판단 자체가 엄청난 클래스인데 단지 골문 안으로 공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결과론적인 잣대 하나만을 들이대며 선수의 모든 플레이 과정을 잘못된 것처럼 매도하는 비판가들의 행태야말로 축구를 발가락으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한심한 발상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예리하고 심도 있게 주목해서 들여다보아야 할 이번 경기의 진짜 핵심 포인트는 단순히 손흥민 선수의 볼터치, 정교함이나 개별 슈팅의 난이도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경기 중에 극적으로 포착된 손흥민 선수의 전술적 판단, 변화와 그 이면에 묵직하게 깔려있는 심리적 기류와 행동 양식이지요. 당시 공격 전개 과정을 면밀하게 복기해보면 손흥민 선수의 좌측 공간에는 팀의 핵심 동료인 데니스 부앙가 선수가 그 어떤 수비수에게도 마크당하지 않은 채 완전히 자유로운 노마크 오픈 찬스를 잡고 넓게 서 있었습니다. 만약 평소처럼 이타적이고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와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던 예전의 플레이 스타일이었다면 손흥민 선수는 10중 8구 자신이 직접 무리하게 슈팅을 때리기보다 훨씬 더 완벽한 득점, 기회를 맞이한 부안가 선수에게 부드럽고 정확하게 패스를 밀어주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애틀전에서 손흥민 선수는 놀랍게도 완전히 정반대의 독단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에게 수비 압박이 집중되어 슈팅 각도가 다소 좁아진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의 동료에게 패스를 내어주는 대신 내가 직접 이 상황을 해결하고 골을 터뜨리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치며 그대로 슈팅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이례적이고 독점적인 플레이 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평소 같았으면 서운함을 표출하거나 패스를 달라고 손을 저으며 불만을 나타낼 수도 있었을 파트너 데니스 부앙가 선수는 경기 내내 그 어떤 짜증이나 불평불만도 제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지극히 성숙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보여주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부앙가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다가오는 축구, 인생 최대의 무대인 월드컵에 자신의 모든 명예와 열정을 걸고 있으며 이번 미국
무대에서의 여정 역시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목표를 앞두고 실전 감각과 예리한 골 결정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필사적인 과정임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자신에게 좋은 찬스에서 패스가 오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다소 과도하게 슈팅을 독식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팀의 전력, 극대화와 위대한 동료의 원대한 꿈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며 끈끈한 파트너십과 성숙한 동료애를 유지해준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이라는 일생일대의 중차대한 대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소속팀 LAFC의 사령탑인 도스 산토스 감독의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전술적 지시를 과감하게 묵살한 채 철저히 자신만의 확고한 계획과 판단에 따라 필드 위를 지배해버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